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리고 있는 한 여자. 주인공 정숙이었죠. 하지만 아니 엄마는 미술학을 아직도 안 받으면 어떡해. 맞다. 어떡해. 미안해. 가족에게 그녀의 존재는 국이 왜 이래? 얼른 내가 간 다시 해서 줄게. 그저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벌써 늙었어? 밥해주는 밥솥. 어머니 운동 다녀오세요. 나 디톡스 주스 한 잔 만들어줄래? 낮에 만들어서 넣어둔 거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아유, 야 주스는 신선이 생명인데 그때그때 바로 해먹어야지. 주스 만드는 믹서기에 불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좋은 기술 냅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 하냐? 여기 사면 아깝지도 않아? 무려 의대까지 졸업한 그녀가 또 번호가운데?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된 데는 빛나는 커리어 대신 애 둘 부지런히 낳아서 키워서 사람 둘 만들어놨어. 아니 나처럼 사람 둘 만들어 키우는 것도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 아니냐? 가족을 택한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번 주 컨퍼런스 주제가 뭐지? 정숙의 내조 덕에 남편 인호는 납부경 환자 조치 어떻게 할까요? 대학병원에서 명망 높은 의사로 승승장구 중이었고 46세 전상형 환자 케이스부터 올릴까요? 아들 정민도 같은 병원의 의사가 되었지만 먼저 가. 정작 이 녀석을 웃게 하는 사람은 같이 저녁할래? 불륜녀 승희였습니다. 갈게. 같은 시각 남편 거 고르는 중이어서요. 자나깨나 가족 생각뿐인 정숙은 이런 건 어떠세요? 인호의 출장 선물을 구매 중인데 이걸로 할까요? 네. 그때 극심한 현기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괜찮으세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죠. 119 빨리! 그런데 갑자기 왜 쓰러져? 정숙의 연락을 받은 인호의 반응은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냉정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없지. 왜냐하면 녀석은 현재 학교가 아닌 불륜 여행 중이기 때문이었죠. 학교 잘 갔다 와. 먼데 가는 사람 내가 괜히 걱정시켰네. 몸조리해. 허나 보호자는 오셨어요? 현재 정숙의 상태는 아무리 바빠도 오셔야죠. 간 수치 3,600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계시죠? 당장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위독했습니다. 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시죠. 그리고 며칠 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족들을 상대로 한 간이식 간염 검사에서 그 아드님과는 혈액형이 안 맞고 따님은 미성년자. 아주 다행히도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공여 가능자가 나오게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때 그건 안 될 말이죠.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주라뇨. 도기를 의심케 하고 난 절대 못 시킵니다. 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뇌사 잘 기다려보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괜찮으세요? 나 왜 이러냐? 아주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지체되고만 있는 간이식 수술로 인해 보호자분 지금 못 들어가세요. 그녀는 생명까지 위협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서서방, 이 불륜남에게도 부부의 정은 있던 걸까요? 내가 이혼에는 절대 안 잊을게. 녀석은 결국 간이식을 결정하고 진작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내 목숨 구해주는 건 남편이. 정숙은 진심을 담아 당신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을게. 고마워.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그렇게 인호의 결심 덕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간이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의 수술은 무사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 괜찮아? 의식을 되찾은 그녀의 입에서 얘기해. 힘겹게 나온 한마디는 뭐라고? 였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JTBC 최고 흥행 드라마 닥터 차정숙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 제가 실은 인호는 정숙의 주치의 루이킴을 찾아가고 뭐 유능한 선생님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서전으로서 제가 앞으로도 장시간 수술을 집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족이 길지만 결국 묻고 싶은 것은 간 절제 후에 각오해야 할 후유증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단 한 가지, 환자 말고 보호자분이요. 오로지 자신의 예, 이식 수술의 경과뿐이었고 흉터가 남습니다. 사실 녀석은 아직 간이식 수술 경험이 몇 회나 되시죠? 성공률은요? 지금이라도 수술이 망설여지시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결정을 반복하고 싶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수술 날짜까지 잡힌 이 시점에 울며 겨자를 먹더라도 어떻게든 겨자를 삼키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며느리는 죽던 말던 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만 자식인 이 씨의 엄마는 날 죽이고 해. 수술 동의서를 모조리 찢어버리며 발광하기 시작하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광경을 정숙이 모두 목격하고 맙니다. 어? 그래서 진짜 안 한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뭐. 수술 직전 장기 이식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던 TA 환자 뇌사 판정 났던데. 그때 때마침 뇌사자의 등장으로 정숙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그녀는
인트로 때 핵사이다 발언을 날려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 수술까지 마치고 돌아왔건만 어머니 식사하세요. 여전히 모든 집안일과 혜미야, 너 오늘 제2백화점에 좀 다녀올래? 백화점이요? 내가 얼마 전에 백 하나 산 게 어제 왔댄다. 신부름을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뻔뻔한 시엄마의 한여 노릇, 제가 받아올게요. 심지어 아침 먹기도 싫은데 굳이. 나는 식빵 말고 크루아상이라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가족들의 구박은 커피 이거 뭐야? 시큼한 맛 별로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단 1도 변한 게 없었죠. 주스 아직이니? 엄마 나 가야 돼. 마스크 어딨어? 마스크? 그리고 이제야 정숙은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현듯 찾아온다. 가족들만 누리고 있는 행복이 우아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름다운 가족. 그들에게 난 조금씩 무엇이었을까?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장애 등급 신청했어? 간이식 수술하면 장애 5급 나오잖아. 아내의 수술 사실로 요즘 같은 주차 안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그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이득을 보려는 녀석의 파렴치함은 정숙에게 인생 제2막을 다짐케 하는 트리거로 적용해버렸고, 역시나 그 시작은 20년간 당하고만 살아온 자신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었죠. 그리고 제2의 인생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녀석에게도 찾아온 듯 보입니다. 아니, 이미 손쓸 틈도 없이 지금 어디야? 청담동이지. 지금 이거 다 당신이 산 거야? 강제로 맞이해버린 인생 페이지 2를 당신 돈 잘 벌고 물려받은 집도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 맘대로 살려고. 뭐야? 나 꼴리는 대로 산다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죠. 이어서 정숙은 간만에 나 이런데 100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친구와 저녁을 함께하며 네 남편이 선뜻 간 이식해줬어도 지금 이런 마음 들었을까? 아니,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친구의 입에서 서인호는 그냥 승희 갖게 주지 그랬어.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승희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네 남편 첫사랑이지. 바로 과거 인우의 첫사랑이자 현재 그의 불륜 상대인 승희였죠. 의대 동기들 모두 다 결혼까지 꼴이 날 줄 알았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잖아. 인호 그리고 승희, 정숙의 질긴 인연의 시작은 어느 날 서인호가 승희를 놔두고 너랑 결혼했잖니.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머나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과 2학년 올라가던 애 겨울방학 때 동기생들 몇 명이서 설악산으로 놀러 갔었거든.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삐는 바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 그렇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인호가 날 데려다 주게 된 거지. 한 번의 우연과 아유, 어떡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방을 얼마나 보일러를 뗐는지 방 안이 지글지글 끓는 거야. 또 한 번의 우연. 그 얼굴선이 얼마나 곱던지, 아니, 냄새는 또 왜 그렇게 좋던지. 피 끓는 청춘이 더운 방 안에 단둘이 있겠다. 그리고 승희도 해외여행 가서 골키퍼도 비었겠다. 결정적인 타이밍까지 겹치며 일이 터지려고 그랬던지 타이밍이 완벽했지 뭐. 결국 그때 정민이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남친을 빼앗긴 승희와 바람핀 인호,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가진 정숙과의 질긴 삼각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너 배 남산만에서 학교 다닐 때 승희 걔도 정말 불쌍했어.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정숙에겐 너 승희 어떻게 사는지 알아? 잊혀진 존재였을지라도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당한 입장이었던 승희는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여전히 그때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불륜을 해서라도 그와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가고 있었죠. 걔 소식은 모르지. 하지만 잘 살겠지. 우리나라에 10개도 넘는 병원 체인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에 얼굴대 몸매 착해. 자신과 비교되는 동창의 소식은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쭈글쭈글해진다. 정숙을 더더욱 현타에 빠지게 했고, 마음이 영 그러냐? 내 이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녀가 떠올린 해결책은 우리 집 바로 공동 명의로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속한 삶이 아닌 누구랑? 누구긴 누구야. 나지.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 더 할 말 없고 집에 가선 대답이나 준비해. 정당한 부의 재분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텝은 꿈을 향한 재도전이었죠. 하지만 무슨 레지던트야. 역시나 짐작대로 늙고 병든 전공이 누가 반갑다고 해. 민폐끼칠 생각 말고 포기해. 녀석은 가스라이팅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든가 그러면. 한번 떨어져 보면 현실 파악 제대로 되겠지. 계열받는 비아냥을 이어가지만 붙으면 어쩔 건데. 이는 아주 고맙게도 당신네 병원 당신네 과에 지원하는 수가 있어. 그녀의 의지에 화력을 더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확고한 목표를 설정한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고 누구에게도 응원받지 못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5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무려 49점. 심지어
현재 병원에서 인턴 중인 아들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따냅니다. 그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 도전을 이뤄내고만 정숙은 자신의 모교이자 현재 남편과 아들이 있는 구산대학병원에 당당히 지원서를 제출하죠.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병원 우리과에 전공의 지원했잖아. 진짜야? 며칠 뒤 면접장에 도착한 정숙은 엄마? 아들 정민과 마주하게 되고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괜찮아. 나도 면접 보러 온 거야. 같은 면접자 입장이 된 두 사람은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면접이 진행되고 수련이 과정이라는 게 그 전개는 저기 연세가 적지 않은 편이고 나이 공격 1트, 아니 조금 많은 편이고 2트, 아니 조금 많이 많은 편이고 3트, 45 사투를 거치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배가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상 면접이 아닌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선입견으로 가득한 면접관들의 디스가 이어지지만 이에 정숙은 저는 이들에게 반기를 드는 대신 의대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인턴을 마칠 때까지 부끄럽게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함과 하지만 우습게도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내고 간이식이라는 대수술을 경험한 지금에서야 정말로 괜찮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경험들이 의사로서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람은 혹은 자신감으로 제가 이 면접에서 뽑혀야 가능한 일입니다. 됐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면접에 임하죠. 몇 분 뒤 그녀는 맞구나 여기. 승희를 찾아가고 혹시 나 기억해? 구산의대 9학번 차정숙.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하지. 여전히 그때의 배신감 속에 살아가는 그녀에게 너무 다행이다. 난 기억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정말 오랜만이다. 정숙의 방문은 아니 20년도 지났는데 넌 어쩜 이렇게 그대로야? 불편 그 자체였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심지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혹감을 느낄 틈도 없이 혹시 나 여기 다니게 되면 다른 전공의들 불편하지 않게 노력할 테니까 잘 좀 봐주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무튼 반가웠어. 합격하길 빌게. 고마워. 이어서 그녀는 남편은 아니? 너 이 병원 지원한 거. 인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우리 남편 보게 되면 내 남편 비밀로 좀 해줄래? 그 네 글자는 왜? 승희를 몸서리치게 만들었고 알아야지 않아? 정숙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남편도 너 여기 있는 거 그 묘한 적대감에 말 안 하던데.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이 연놈들이 전국 팔팔한 애들 놔두고 왜 하필 나이 많은 지원자를 뽑겠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전공의 시험을 너무 잘 봐갖고 혹시나 했지.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말렸어야지. 병원에서 다시는 더군다나 이 병원에 지원할 줄 누가 알았겠니. 정숙을 마주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며칠 뒤 아, 네. 제가 차정숙인데요. 역시나 그녀의 면접 결과는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점에 가까운 시험 점수도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란 벽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닌 이미 뭘 하기엔 늦어버렸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래요? 더 늦기 전에 딴 병원 알아보랬지 뭐. 그럼 규모가 좀 작은 병원에 한번 넣어봐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처져 계실까? 아들의 속 깊은 위로에도 실패는 쓰라린 법이니까. 나아지지 않는 그녀의 마음과 달리 이제 와요? 안녕하세요. 소식을 전해 들은 녀석은 당신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지 그래? 위로를 빙자해 어디 좋은 데로 바람 쐬고 오면 이래저래 도움되지 않겠어? 그녀를 약올리기 시작했고 온몸으로 기쁨을 만끽하는데 녀석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 드라마 제목이 닥터 차정숙이라는 것을. 그리고 역시나 그 닉값에 걸맞게 안 들어온다고?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충격으로 군에 입대한답니다. 뭐 그럼 머저리 같은 놈이 다 있어. 그 나이 많은 지원자 하나 남은 게? 전화 넣을까요? 아, 예. 제가 차정숙인데요. 구산대병원이요? 나오래. 나오래. 작가의 어시스트가 더해져 정숙은 당당히 의사가운과 함께 등장하고 의욕은 충만했지만 안녕하세요. 95년생이에요. 저도 95. 자식벌 되는 동료들과의 학번이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와 절대로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전공의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는 거 진짜 완전 극혐인데. MZ에 대한 이해가 처참한 수준인 나 때는 말이지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2주 내내 풀당에다가 조나 정숙의 모습은 요즘 그런 거 없어졌죠. 후배가 들어오는 날만을 기다렸던 동료들에겐 갑분싸. 갑자기 분뇨를 싸지르는 수준의 요즘 이럴 때 갑분싸라고 하는 거 맞죠? 대참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정숙의 등장이 가장 참담한 사람은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승희도 승희였지만 한 직장에서 알겠습니다. 아내와 불륜녀를 매일 마주해야 할
인호를 따라올 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장님, 승희의 폭탄 돌리기 계략에 의해 엎친 데 덮친 격 가정의학과에 지원했던 정숙이 그만둔 2년차 대신 보내셨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고요. 인호와 정민이 있는 외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파견 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출근을 마친 그녀는 괜찮으시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서 좀 봅시다. 오로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인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은 바로 간이식 사건 당시 간이식 수술 경험이 몇 회나 되시죠? 성공률은요? 정숙의 주치의이자 그분 어머니가 오셔서 동의서 찍고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자신의 흑역사를 모조리 알고 있는 로이킴의 발령 소식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 새끼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로이라고 부르시죠. 그날 저녁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그녀에게 이제야 만나네요. 어머, 교수님. 저도 오늘 이 병원에 첫 출근했거든요.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고 그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근데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폭탄 질문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혼하실 줄 알았어요. 건강 회복되면요. 선생님, 정숙의 수술 과정을 모두 지켜본 그로선 이혼이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아무튼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참고 사는 정숙이 용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정숙은 어서 집에 가요. 자신의 맘을 알아주는 그와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네, 갈게요. 큰 위안과 들어가세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한 정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인사말이 아닌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오자마자 쉴 틈도 허락하지 않는 씨엄마의 면담 요청이었죠. 무엇보다 네 건강이 우선 아니니? 정숙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정민이도 그 병원 근무하는데 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봐라. 오죽이나 불편스럽겠어. 그리고 이랑이도 그래. 그새 잠든 정숙에 대한 배려는 1g도 없이 오늘도 당장 해봐라. 학원 갔다가 너 없으니까 택시 타고 돌아 산 음식으로 저녁 때웠잖니. 그는 오로지 식물로만 보는 어머니가 좀 챙겨주시면. 네 자식이니까 네가 신경 써. 씨엄마의 손긋기가 들려오고 예. 눌러붙은 그릇들과 엄마, 남들은 고삼자식 뒷바라지한다고 다리도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에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자식이 벼슬인 양 내뱉는 막말까지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 좋으라고 하는 대학 공부에 왜 엄마 희생이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 이에 정숙도 한때는 그렇게 믿고 산 적도 있어. 그치만 엄마 생각 바꿨어. 이젠 내 도움 없이 너희들 인생 스스로 개척할 때 됐다고 생각해. 큰 소리 쳐보지만 결국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는 우리 딸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할 거야. 힘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정작 자신은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격려였죠. 이쯤 되니 보는 내가 다 피곤할 지경인데 인성파탄 끝판왕 인호까지 등장합니다. 그만 좀 해주라. 병원이 의사 타이틀 갖고 싶은 사모님 자아 실현시켜준 데인 줄 알아? 참다 못한 정숙은 나는 원래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 의사보다 엄마가 먼저라고 선택했을 뿐이야. 이제 그 엄마 노릇 할 만큼 했잖아. 너무 하고 싶어. 힘들어도 견뎌낼 자신 있어. 온 맘 다해 진심을 전달해보지만 자신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글쎄.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해? 지나치게 강경한 그의 반응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다른 이유? 그거야 난 모르지. 아내로서의 촉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알겠지. 이에 녀석도 무언가를 다짐한 듯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더 안 말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진짜야?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 대신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들을 힘들다 어쩐다 나한테 그런 기생 내비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앞으로 병원에서 우린 전혀 모르는 사이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허나 정숙에겐 고마워 여보. 오케이, 땡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그래도 하라고 한 게 어디야. 그냥 하라고 했다고? 미쳤어? 소식을 들은 승희는 노발대발이지만 3달 후엔 우리가 실습이야. 그것도 내가 지도 교수라고. 그 전에 그만두게 해야지. 녀석에겐 확실한 대책이 있어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CRM이 뭐지? 네? CRM이 뭐냐고. 고작 출근 2일차인 그녀에게 가해지는 CRM은 죄송합니다. 아주 치졸한 그렇게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환자 치료 플랜을 결정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의사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 전형적인 직장 내 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너는 회신 준비를 그따위 해놓고 잠이 어디? 그리고 무식하면 성실하기라도 하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 아침 회신 때 또 오늘처럼 버벅대거나 헛소리하면 여전히 죽는다. 저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예, 죄송합니다. 아들 정민의 처맞는 소리였고 엄마 모드가 온된 정숙은 화이팅. 아줌마. 말죽거리 떡볶이 아줌마로 오해를 뒤집어 쓰게 되죠. 그날 저녁 외과의들의 회식이 이어지고 진짜 잘 드시네요. 그래도 많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화기애애한 두 사람의 분위기는 녀석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 내로남불 홍보대사였나요? 아 괜찮아. 하지만 지금 딱 좋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내 신조라서. 직장에서는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철저히 해온 만큼 세상 남편들이 교수님 반만 돼도 우리나라 이혼율 반으로 뚝 떨어질 텐데. 동료들에게 그의 이미지는 완벽 그 자체였고 맞아, 서기수 와이프 아플 때 간도 떼줬잖아. 아니, 떼주려고 했잖아. 안 그래?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럽다. 사모님이 진짜 좋으시겠어요. 듣고 있던 사모님은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웃긴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가지고 기분이 주체가 안 돼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모두의 관심은 정숙에게로 쏠려버리고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남편이요? 남편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선택은 바로 죽었어요. 자신의 희망사항을 갈궈버리는 것이었죠. 아, 저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아이, 아니에요. 마지막 괜한 질문 가끔씩 생각나시게 돼요. 심지어 아주 보란듯이 안 나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핵사이다 발언까지 날려줍니다. 이어서 오늘 회식 진짜 끝. 회식이 마무리되고 다들 집에 어떻게 가세요? 그녀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맹렬히 돌진하는 폭주족. 아니 로이킴이 도착하고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댁이 어느 쪽이세요? 하세요. 정말요? 정숙을 뒷자리에 태운 채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화려한 퇴장을 시전하죠. 그렇게 모처럼 통쾌한 하루를 보낸 정숙은 선생님. 네. 오늘 제 주책에 장단 맞춰 주셔서 고마워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로이킴에게 진심을 전하고 절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그로선 도대체 왜 그런 남자랑 살아요? 당하고만 사는 정숙이 내가 보기에 선생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 정도면 최악은 아니랍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과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좋았던 마음은 희미해지고 고마웠던 감정은 무뎌지고 가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크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또 한 번 그를 놀라게 만듭니다. 제가 주제 넘었어요. 그만 일어날까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허나 오늘 하루는 근사했을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는 법. 무슨 생각으로 디곡신을 8회필이나 처방한 겁니까?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바람잘 날 없는 정숙의 하루는 아니 아무리 아는 게 없고 무식해도 그렇지 8회필이라고 처방 내릴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역대급 고충과 함께 시작되고 디곡신 2mg 주라고 해서 EMP를 주라고 했겠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처방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요. 누구한테든 물어서 정확히 알고 처방해요.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잠시만요. 여보세요? 정민아 이거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였나? 아, 자신의 모든 판단은 믿지 못한 채 엄마. 센트럴 라인 잡는 거 좀 해줄래? 그야말로 여보세요? LAR인데 이거 뭐라고 하더라? 무한 질문 폭격기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 정민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빙의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피해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로지 아, 여보세요? 아들 아들 정민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참다 못한 그는 해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기 시작하고 나도 아는 게 없어서 맨날 혼나고 까이는 게 일인데 내가 엄마한테까지 시달려야겠어요? 아들 맘이 이해는 되면서도 아, 왜 하필 파견 와도 우리 거라서.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말들에 나는 너 10달을 뱃속에 품고 다니다가 죽으림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네 똥어 좀 다 받아내고 지금까지 키웠어. 너 고작 요 며칠 나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서름이 복받치고 말죠. 네가 아들이야? 아, 엄마.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보낸 메시지엔 백마디 사과보다 진심으로 엄마를 응원하는 우와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작 가르쳐 줄 것이지. 다음 날 전례 없는 삼엄한 경비 속 환자를 마주한 정숙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치료 거부 환자를 설득 중인데 앞으로 고통도 점점 더 심해지실 거고 살 수 있는 날도 줄어들 겁니다. 무슨 말을 해봐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몇 시간째 묵묵부답인 그녀의 정체는 며칠 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고령의 무기수 환자였죠. 심지어 상행결장에 원바람이 있는데 크기가 꽤 큰 편이야. 현재 그녀의 상태는 간에도 전이 소견이 있고 이미 수술적 치료는 어려운 상태. 수술조차 불가할 정도로 환자가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게 준비해줘야겠어. 너무나 위중한 상태였지만 근데 죄명이 뭐야? 살인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명에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았답니다.
모두가 질에 겁을 먹고 있던 가운데 주치의가 누구지? 공교롭게도 접니다. 정숙이 그녀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여기 VIP 병동인데요. 진정이 안 되셔서요. 그녀에겐 또 한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한 기업의 오너이자 안녕하십니까? 늘 점잖기만 했던 그가 오늘은 온갖 행패를 부리는 중이었죠. 이 병원 수준 알아봤어야 돼서 그 이유는 바로 장루 나더러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소리야. 장르를 하기 싫어서도 당장 나가서 병원장 데려와. 이 병원을 불신해서도 아닌 이렇게 병원에서 점점 초라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이 순간만큼은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그녀는 불현듯 또 다른 의미로 마음속의 지옥에 무기수 환자를 찾아갑니다. 깊게 패인 팔목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도 보였으면 좋으련만 아무런 말 없이 치료를 거부하는 그녀가 정숙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연 환자의 첫마디는 무섭지 않아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내 죄명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녀의 진짜 감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시간에 다른 환자들 돌봐줘요. 살인이라는 죄명에 자신을 가둬버린 그 귀한 의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쓰세요. 환자의 마음속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맛있게 먹어. 모처럼 맞이한 주말에 넌 좋겠다. 맨날 이런 거 먹고. 딸의 친구가 놀러오는데 아 맞다. 은선의 엄마도 의사셔. 오, 신기하다. 엄마 병원은 어디셔? 가볍게 던진 정숙의 질문에 아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기 시작하고 근데 아빠는 어딨어? 아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어? 네. 사실 이 아이의 정체는 일찍 왔네? 바로 누구랑 툭하는 거야? 이녀와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승희의 딸이었는데 더 최악인 것은 아이조차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불륜이란 단어에 찝찝함이 엄습한 정숙은 올라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이내 폰을 내려놓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옷 정리를 하던 정숙은 이노의 자켓 주머니에서 명품 브랜드에서 구매한 182만. 고가의 팔찌 영수증을 발견하고 이제 와? 그녀는 빠꾸 없이 팔찌 샀어? 곧바로 질문을 갈겨버리죠. 팔찌? 왜 이렇게 놀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수상한 반응에 진짜 이상하네. 불길한 감정이 왜 남의 옷은 뒤지고 그래? 더욱 짙어지기 시작하던 그때 당신 곧 생일이잖아. 오랜만에 생색집 내려고 미리 샀더만 뜻밖의 서프라이즈 고백에 진짜? 뭐 그거 사갖고 내가 차고 다니겠니? 그녀의 의심 레이더는 여보, 곧바로 오프돼버리고 맙니다. 팔찌 어딨어? 어차피 알게 된 거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지금 보고 싶은데. 허나 영수증 속 팔찌는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이의 손목에 채워진 지 오래였죠. 다음날 VIP 병동에 오창규 환자분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어요.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 뭘 보셨어요? 재소정 준비하라고. 네. 정숙은 곧바로 처치에 합류하는데 157 차지. 하나, 둘, 샷. 한 번 더요. 하나, 둘, 샷. 아미오다론 300ml 들어갈게요. 온갖 수를 써봐도 하나, 둘, 샷. 환자의 심박은 여전히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료진조차 포기에 이르렀지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정숙만은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력을 다하던 그때 그녀의 눈에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포착되기 시작하고 200주 차지. 제가 할게요. 하나,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결국 마주하고 말죠. 그리고 그 순간 CPR 중인 환자의 몸에 손을 대버린 그녀는 그만 피과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격한 녀석이 뭐야 저거? 곧장 정숙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승기야, 이상 왜 이래? CPR 중에 환자 몸에 손을 대는 바람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일단 칠칠 맞긴 해. 아무리 식어버린 사이라도 부부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광경은 불륜녀 승희에게 또 한 번의 배신감을 선사합니다. 잠시 후 정신 드셨네요? 다행히 정숙은 무사히 깨어나는데 인간이 누워 계셨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아까 아버지도 응급실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사람들 다 비키라고 소리치고. 그녀의 두기를 의심케 하는 뜻밖의 영웅담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아빠가? 몇 분 뒤 승희를 마주한 정숙은 저 교수님. 다시 한번 머리에 뭐가 붙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만 팔찌 대신 시계뿐인 왼팔목과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는 오른팔목은 딸. 정숙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내가 잘못 봤나? 딸? 승희에게 자녀가 있었단 사실은 딸이 있었어? 그녀를 더욱 혼란케 만듭니다. 한편 팔찌의 진실은 그랬습니다. 아까의 사건으로 분노한 승희가 그 문제의 팔찌를 풀어 헤쳐버린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이리 와봐. 왜? 오라면 올 것이지 돈은 달고 그래. 정숙을 부른 이노가 등 뒤에서 꺼낸 것은 며칠 전 12개월 할부. 눈물을 머금고 재구매한 승희 것과 똑같은 그 팔찌였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그 팔찌? 어머 진짜 예쁘다 여보. 예쁘다니 산 보람이 있네. 그렇게 고마워 여보. 한 차례 위기는 넘기나 싶었는데 근데 여보,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승우한테도 딸이 있는가 보더라. 팔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더 큰 핵폭탄급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다음 날 장루 수술을 거부했던 그에게서 수술을 받으시겠다고요? 자네가 애 좀 써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자넨 괜찮아? 나 살리려다가 기절했잖아. 분명 그때 심정지 상태였던 그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내가 봤어. 도통 알 수 없는 말들을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했지 뭐야. 늘어놓기 시작하죠. 당시 유체 이탈을 경험한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선 자신을 뭐 놓친 돈이 놔두고 가라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 누구도 놓친네? 오빠는 아버지 걱정은 안 돼? 우리 꼰대 별명이 불사조야. 키워놓은 자식마저도 은근히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걱정은커녕 담배 꼰대. 그저 남미에 보듯 하는 이전 호로 자식이. 주변 이들의 본 모습을 전부 확인해버렸는데 그때 정말 딱 한 사람은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정숙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경한 경험이 내가 한번 죽어보니까 말이야. 절망뿐이던 그에게 살아야겠더라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한 것이었죠. 나 수술 날짜 봐줘. 네 회장님. 그리고 마침내 수술대에 오른 그에게 영상에서 관찰한 거에 비해서 괄약근 침범이 깊지가 않네. 괄약근 절제술로 항문 보존해 볼 수 있겠다. 장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밖의 행운까지 찾아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회장님. 항문 보존하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에도 뭘 그렇게 물색 없이 좋아해? 그의 맘 한켠엔 정작 자신 놈들은 애비가 똥점에 달든 말든 관심도 없는데. 쓸쓸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숙은 다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찾는 이 없는 쓸쓸한 병실에서 회장님 드리려고 하나 샀는데 뭐야? 오늘만은 환자의 다정한 딸이 되어 보시겠어요? 그의 새 삶에 응원을 전달하죠. 이어서 하필 또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사이엔 퇴근하시나 봐요? 네. 어색한 기운이 감돌던 가운데 정숙의 손목에서 자신의 것과 똑같은 팔찌를 확인한 승희는 이노를 보자마자 풀 충전된 그 분노를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아니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 두 사람한테 똑같은 팔찌를 사줄 수가 있어? 전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돌아오는 그의 반응은 딴 거 사줄까? 또 다른 선물 공세일 뿐이었죠. 죽어도 헤어진단 말은 안 하지. 그런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나가. 웬일로 딸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왜 화가 났는지 얘기하고 풀어야지. 아이의 입에서 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엄만 너한테 새 아빠 만들어줄 생각 없어. 왜? 그 인간이 결혼하지 말래?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애가 어딨어? 세컨드 자식 주제에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사실은 승희 못지않게 왜? 내 말이 틀렸어? 엄마 세컨드 맞잖아. 그녀의 딸 또한 아님 내가 왜 최은서야? 세컨드 자식이 아니면 내가 왜 서은서가 아니라 최은서냐고. 평생을 떳떳할 수 없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나를 유부남 자식으로 낳아서 평생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만든 건 엄마잖아.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것이었죠.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아이가 가장 답답한 것은 그 사람이 부인이랑 이혼하고 엄마한테 오겠대? 헛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엄만 그 말을 믿어?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나도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겠는데 엄만 그 나이 먹고도 순진하게 그걸 믿고 앉아있냐고.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죄인이어야 되니? 그러게 날 왜 낳았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나 같은 거 낳아서 집에서도 내쳐지고 딸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냐고. 하지만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나 만나고 싶던 내 딸.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낳았어.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을 위해서라도 이노와 완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승희는 네, 들어와요. 회의록이요? 그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차 선생이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 좀 해야겠어. 아주 본격적으로 아
자료 정리 좀 부탁할게. 정숙이 제발로 병원에 나가게 하기 위한 내일 아침에 쓸 회의 자료 좀 PPT로 만들어 와요. 논문 타이핑 좀 해줄래? 내가 손목이 좀 안 좋아서. 죽음의 잡돌이를 시전하죠. 다음 날 무기수 환자의 병실 이동에 반드시 동행해야 할 교도관이 정말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독감에 걸려버리고 간단한 검사라 금방 올 거예요. 정숙이 그녀를 대신해 환자분 손목에 상처가 나서 그러는데 수갑을 좀 살짝 헐겁게 해주실 수 있어요? 금방 올게요. 환자의 검사를 동행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할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차 선생, 또 승희가 지금 시간 있나? 지금 바로 강남병원에 좀 다녀와.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잠시만요. 선생님, 언제부터 환자 검사에 레지던트가 따라다녔지? 저 그게 그때 환자 검사는 인턴한테 맡기고 지금 다녀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해버리고 말죠. 심지어 병원을 탈출한 그녀에게선 괜찮으세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할 일이 택시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남아있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장인어 환자 못 찾았어요? 네, 제정신이야! 이 모든 화살은 죄송합니다. 닥쳐! 환자를 책임지기로 했던 어디서 이런 모자란 레지던트가 굴러와가지고 병원 망신시켜. 정숙에게 향하게 되죠. 같은 시각 택시를 탄 그녀는 구파발 교회 이름이 뭐더라? 혹시 집 전화번호 아세요? 집 전화요? 대부분의 기억은 희미해졌음에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딸이 하나 있는데. 소중한 내 딸. 니들끼리 처먹으니까 좋냐?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하나뿐인 내 딸. 내가 죽기 전에 너무나 보고 싶은 딸을 향해 그 애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숙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선생님, 그때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모시고 왔대요.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되지만 그녀에겐 또 한 번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일 계속할 수 있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녀의 입사를 반대했던 병원 과정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만두라는 뜻인가요? 완곡한 퇴사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꼿꼿하게 버텨왔지만 오늘만큼은 꿈을 향한 자신의 도전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 퇴근하세요? 늘 자신의 편이었던 로이킴이 등장하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병원에선 바보가 따로 없고 그녀는 그간의 푸념을 입시 앞두고 있는 딸은 팽개쳐 놓은 채로 전부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는 웬일로 그만두세요 그럼. 오늘은 위로가 아닌 인형에 눈알 붙이는 것도 20년 만에 하면 쉽지 않을걸요. 더구나 의사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명명백백한 파트로 그건 그렇죠. 자신 없으면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약해진 그녀의 정신 상태에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있어봤자 배울 것도 없고요. 존경요법을 가해줍니다. 하지만 집에서 해도 될 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뭐야 도대체? 정숙의 선택은 나 병원 그만두려고. 결국 중도화차였죠. 그리고 잘 생각했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녀석은 병원엔 언제 얘기할 거야? 며칠 있다가 파견나온과에도 민폐잖아. 정숙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 없어. 당신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년에 이 병원 안 되면 인맥 동원해서라도 딴 병원 꼭 넣어줄 테니까. 고마워. 재빨리 그녀를 구워 삶아버리고 그만둔대? 확실해. 이 두 연놈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머지않아 되찾게 될 평화에 그만둔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 한껏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차 선생이 어쩐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원장님이 잘래 좀 보자는구만. 병원장님이요? 우리의 작가님은 종숙을 쉽게 놓아줄 리 없었고 나는 76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선 100원도 쓸 줄 모르는 수전노였어. 그런 내가 100억을 기부한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할 따름이야.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의사는 따로 있어이다. 금월사를 바로 아니 차정숙 선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예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수준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역대급 전개가 차정숙 선생은 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괴팍한 늙은이라고 멸시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어요. 펼쳐지기 시작하죠. 병마에 자질해서 울고 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내 심장이 멈췄을 때 날 살리려고 온몸을 던지고 연구 장로를 안 달게 됐을 때 내 자식들보다도 더 기뻐해졌어요. 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정숙은 이런 인재를 놓치면은 이 병원은 미래가 없고 기부한 100억도 다
회수할 작정이요. 나이 많은 퇴물의사에서 차정숙 선생이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비 다 내겠어. 100억짜리 명품 의사로 떡상해버리고 차 선생. 네. 나한테 할 말이 뭐였지? 방금까지 품고 있던 사직서는 별일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무기수 환자의 상태가 환자분 정신 차려보세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죠. 심지어 형 집행정지 나왔는데 몸이 이래서. 평생의 수감 생활 끝에 퇴원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되었건만 그녀에겐 자유를 누릴 건강도 근데 가족이 없으니 갈 데가 있어야죠. 돌아갈 집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정숙은 어머니, 매일 병실을 방문하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진심을 다해 치료를 받으실까요? 그녀를 설득 중이었고 며칠 만에 입을 땐 그녀의 첫마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절절한 마음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이과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기는 했을런지. 그녀의 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죠. 곧이어 간만에 친구를 만나게 된 정숙은 너 의사협회 아는 사람 있지? 의사 친구의 인맥을 활용해 내가 전에 왜 무기수 환자 맡고 있다고 했잖아. 그분 딸을 좀 찾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라. 마침내 그 딸이 진짜 의사가 되긴 됐더라고. 강남에서 개인 병원 하고 있고. 무기수 환자의 딸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저 사실은 그렇게 제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딸을 찾아간 정숙은 선생님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조심스레 저는 그분의 주치이고요. 어머니께서 따님을 무척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방문 목적을 전해보지만 예상했던 대로 딸의 반응은 저는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거북합니다. 차갑기 그지없었고 어머니께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돌아가실 곳이 없어요. 부모의 난처한 상황을 듣고도 그런 분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걱정은커녕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남보다 못한 관계니까. 끝까지 매정할 뿐이었죠. 어머니를 이해해 주실 순 없으세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내가요? 그날의 뜻밖의 진실이 내가 탔어요. 엄마가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의 진범이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을 벗어나고 싶어서 내 손으로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누굴 이해해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그리고 그녀 또한 엄마를 그렇게 했다고요. 죄책감이란 감옥에 갇혀 이해하실 거예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것이었죠. 선생님도 엄마니까 그리고 마침내 잘 오셨어요. 두 모녀는 각자 무거웠던 맘속짐을 전부 내려놓고 너무나 그리웠던 서로를 꼭 껴안게 됩니다. 한편 정숙의 태세가 물거품이 되자 당신 와이프 레지던트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둘의 관계는 점점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얇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은석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는 살얼음판이 되어버린 당신 은서 생겼다는 내 얘기 듣고 얼굴 하얗게 질렸던 거 기억나. 지금도 은서 볼 때마다 반가운 척하느라고 애 많이 쓰잖아. 승희와의 만남이 오늘 늦게 들어가도 돼? 녀석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런데 잠시 후 호텔 밖을 나온 둘의 모습을 로이 팀이 모두 목격하게 되고 지독한 불륜의 향기를 맡아버린 그는 다음 날 곧바로 녀석을 찾아가 제가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배우자 기만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과 최승희 교수 추악한 둘의 관계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려니까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거슬리는데. 날려주기 시작하죠. 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의 대답은 그리고 경고하는데 받은 대로 돌려주는 남의 일에 관심 있고 공연하는 후에 사기 싫으면 뻔뻔한 역경고였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 중인 정숙은 어머, 승희 딸이자 1학년 친구. 안녕하세요. 이모 딸이기도 한 은서를 마주하게 되고 엄마 만나러 왔어요. 그녀도 마침내 은서야, 엄마! 묘하게 풍겨오는 악취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너희 딸이랑 우리 은서랑 친구라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심지어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 의미심장한 승희의 이 한마디와 어딘가 적대적인 아이의 미소는 정숙을 혼란스럽게 했고 요즘 스크린 골프장에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신발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한 번씩 자신을 멈춰서게 만들었던 그 퍼즐 조각들이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 이제야 모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 정숙의 집 앞으로 또이 팀이 등장하더니 할 말 있어서요. 너무나 진지하게 할 말이요?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과연 오늘 안 하면 이들의 운명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JTBC 드라마 닥터
닥터 최정숙. 의사 자격증은 있지만 오로지 가족을 위해 가정주부의 삶을 살아온 정숙이 2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1년차 레지로 병원에서 입사하며 주변의 만류와 온갖 부정적인 시선에도 오로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주인공의 성장 드라마인데요. 정숙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온 가족 구성원들의 갑질 아닌 갑질에도 묵묵히 참고만 있던 그녀가 모종의 사건으로 각성 후 자신을 식모 취급하는 가족을 향해 자신의 늦은 나이를 무시하는 의사 동료들을 향해 시원한 핵사의 달을 날려주며 병원에서 서서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개가 속을 뻥 뚫리게 해주었는데요. 특히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 그 자체인 엄정화의 찰떡 연기는 드라마의 몰입감을 더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JTBC 드라마 닥터 최정숙 1화부터 6화의 내용이고요. 불량 관계상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 반드시 풀 영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슈무비였습니다.